네, 6.13 지방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네, 천안에서도 여러 예비 후보들이 이제 천안의 살림을 이끌겠다고 나서셨는데 천안 우리 팟캐스트 11010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오늘부터 주목받는. 네. 근데 맞습니까, 진짜 주목받고 네. 주목을 받는 게 아니고요. 주목받는 각 네. 정당의 예비 후보들을 만나고 네. 다양한 공약과 포부를 들어보는 시간을 저희가 나름대로 준비했습니다. 네. 릴레이로. 네. 그래서 아니 소개하기 전까지 좀 말 좀 하지 마십시오. 네. 방송 본능 때문에 첫 번째 시간으로 전 천안시 의회 의장 죄송합니다. 현이죠. 네네. 현 생각하네. 천안시의 의장님이신 전종환 예비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후보님. 예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자기 소개를 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해 주신 대로 네. 천안시의 의장으로 현재 네. 7대 후반기에 있고요. 천안시 의원으로 5대, 6대, 7대 3선 시의원으로 활동하고 네. 있습니다. 이번 6.13 지방선거 관련해서 제가 속한 더불어민주당에서 천안시장 출마 선언을 하고 지금 예비 후보를 등록하고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네, 전종환입니다. 네. 만나뵙게 반갑습니다. 아무튼 저희 방송의 첫 주자로 이렇게 나와주셔서 흔쾌히 출연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한데 왜 지난주에 안 나오셨어요? 원래 지난주에 우리가 녹음하기로 했는데 네. 굉장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준비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요. 아니 네. 그때 박인규 씨가 계속 전화 오길래 네. 제가 문자로 하라고 네. 보내드렸는데 왜 안 오냐고 전화하는 건데 나는 문자로 얘기하라고. 좀 제- 문자로 네. 방송할까요? 이렇게 보내려다가 네. 네. 꾹 참고 네. 그래도 시장이 되실지도 모르기 때문에 내가 공식적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오늘 이렇게 팟캐스트 나오시니까 어떠세요? 느낌이? 저도 이런 경험 처음인데요. 네. 그래도 이렇게 시민과 가까이 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네.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이거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예 오늘 나오셨으니까. 근데 서울시장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공약을 발표하거나 그런 기회가 없잖아요. 그죠? 아마 별로 이렇게 지역에서는 예, 드문 천안이- 일이죠. 네, 천안이라는 곳이 그렇게 뭐 주목받는 동네도 아니고. 근데 천안이 좀 핫하긴 합니다 지금. 엄청 핫합니다. 그렇죠. 네. 일단 도지사가 공석이 됐고요. 네. 예. 그리고 천안시장이 최근에 지금 현 천안시장님이 구속이 됐다가 다시 뭐 이제 석방이 되긴 했지만 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네, 안타깝죠. 거기에 임하시는 좀 뭐 각오라든가 뭐 부담감 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무겁게 받아들이려면 한없이 무거운 주제입니다만은 네. 저는 이제 이런 활동을 하면서 또 어느 이런 정치 분야 말고도 모든 분야에서 사건 사고가 있죠. 네. 네. 저는 이제 그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좋지만 그 발생하지 않는다는 건 너무 이상적인 거고 가장 중요한 건 그 발생하는 사건 사고를 그 사회가 그 조직이 단체가 어떻게 적절하게 처리하느냐가 그 사회의 성숙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에 정말 충격적으로 네. 도지사님 건도 있었고 또 우리 이제 후보 나오신 분 중에 또 한 분이 중간에 포기하시게 되는 경우도 있었고 최근에 또 우리 자치단체장과 관련해서도 좀 여러 가지 뉴스가 있지만 결국은 이런 예측 가능하지 않았던 일들이 발생한 사건들을 어떻게 잘 적절하게 그 구성원들이 합리적으로 처리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겁게 받아들이고 하지만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역량, 우리 또는 제가 속한 정당이 갖고 있는 역량으로 잘 해결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정당 분들이시잖아요. 예, 공교롭게도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저희 팟캐스트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저희 팟캐스트가 생각보다 또 많은 분들이 또 청취를 하고 계시고 예. 전국 순위를 제가 오늘 혹시나 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평균 전국 순위가 20위 정도 되더라고요. 천안통신 같은 경우는 좀 가벼운 주제들이나 소식들을 전해줬다면 조금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청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출연을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후보님 블로그를 가봤더니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사진을 통해서 황소처럼 일하는 젊은 천안시장이라는 문구를 가지고서는 이제 캐치프라이즈로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황소랑 좀 닮았기 때문에 그러신 건지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으신 건지. 네. 예. 제가 황소하고 닮았나요? 네. 갑자기 대답해버렸네요. 저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네. 그렇군요. 네. 본인 줄이고요. 네.
황소라는 이미지를 사용한 건 얼마 안 됐습니다. 최근에 사용했는데 그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그러니까 찬반이 아주 격하게 붙었었는데 저를 좀 잘 설명할 수 있는 이미지가 뭘까? 어떻게 보면 이제 황소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황소가 너무 구태연하다. 뭐 7, 80년대 선거냐라고 하는 의견도 많았는데 네. 그래도 제가 좀 어떨 때 보면 좀 우직하고 좀 약간 원칙론자이고 그런 그 이미지를 잘 반영하고 있다라고 해서 황소를 선택했는데 의외로 또 이거를 그 반대 논리를 괴롭히는 분들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고민이긴 한데 네. 또 저 개인적으로는 계속 쓰니까 네. 익숙하게 느껴지는 것도 있고. 계속 쓰셨어요? 전에도? 네? 전에도? 아니 그건 아니고 최근에 최근에 반복적으로 내가 썼어요. 이제 네. 뭐지 뭐 선전 표지라든가 네. 어떤 뭐 페이스북의 이미지 이런 데서 활용하다 보니까 네. 개인적으로 익숙해지는데 유권자의 반응을 좀 아직도 모니터링은 하는 중이에요. 아무튼 황소라는 이미지 그 저돌적이고 젊고 앞으로 전진하는 네. 그런 느낌들 그런 것이 제가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단점으로 뭐 약간 독선적으로 보이는 것도 있고 또 원칙이 강하다 보니까 좀 비타협적인 거 아니냐 하는 비판들도 있는데 네. 오히려 그걸 강점으로 좀 승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도 있죠. 그럼 항소하실 건가요? 황소 예. 현재는 약간 네. 우리 당황했습니다. 네. 우리끼리는 웃기는 건데 반응이 이럴 줄은. 그래서 약간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들었거든요. 약간 황소란 이미지가 더 일을 많이 할수록 더 건강해지는 거잖아요. 그 네. 황소 자체가 그래서 예. 시민들을 위해서 더 많이 일을 할수록 더 강해지는 후보다. 약간 이런 의미를 담고 있지 않았나라는 개인적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사실은. 예, 네, 그래서 좋네요. 네. 예, 맞습니다. 일을 더 많이 할수록 근육이 생기고 정치적 네. 근육이 생기는 그런 그렇죠. 아주 좋은 캐치프라이즈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길거리에 보다 보면 지금 현수막에 제가 이제 그 저희 어디 그러니까 충무병원인데 보면 네. 크게 붙어 있어요. 네, 그래서 네. 딱 보이는 게 이제 젊은 시장 이걸 이제 캐치프라이즈로 많이 선전을 하시는 네.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지금 현재 경내 경선을 하시는 두 분의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제가 정확하게 정보가 없어서 근데 더 젊기 때문에 젊은 시장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건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중의적 의미가 있죠. 음. 우선 제가 경쟁해야 될 분들이 대체로 연령이 저보다 많이 네. 많으시고 또 우리 천안이라는 도시가 갖고 있는 젊은 이미지.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제가 66년생 말띠 뭐 나이로 따지면 만 한 52세 52 정도 되는데 이게 또 뭐 우리 여기 계신 분들에 비하면 많지만 네네네. 또 우리 사회에서 이런 도전을 하는 사람 중에서는 좀 젊은 나이에 속한다라고 네. 생각하는 게 있고 또 중요한 거는 젊은 건 굳이 꼭 나이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또 겪어보시면 알지만 생각이 젊습니다. 오히려 어떤 젊은 청년보다도 더 창의적이거나 아이디어가 많죠. 그런 의미에서 중의적 의미를 담아서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실 정치를 하기 전에는 저희도 뭐 대부분의 분들 알고 시민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수의사 출신이라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약 중에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공약이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최근에 천안에는 뭐 이렇게 유기견들을 약간 이제 조금 나쁜 상황에 있던 사건도 있었고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이 공약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시민 반려동물하고 이제 우리 시민들하고 관계를 보면 이제 뭐 가족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네. 반려동물이라는 말 자체에 그런 뜻이 있는 건데 제가 옛날 수의과 대학을 다니면서 공부할 때 하고 지금하고 그런 환경은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오히려 이제 수의사인 저도 그 반려동물하고 저렇게 가깝게 지낼까라고 싶을 정도로 그런 게 현실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맞춰서 우리 사회적으로 좀 자치단체 안에서 그런 반려동물에 대한 정책은 뭐 거의 뭐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예. 오히려 아주 소극적으로 길거리에 방치된 유기견을 데려다가 일정을 보관하다가 네. 살처분하고 하는 것이 이제 시가 하는 정책의 예. 유일한 거였고 얼마 전에 그 불의의 사고를 당한 소방관 분들도 유기견을 잡으려고 하다가 맞아요. 불행을 당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거를
과거하고 다 바뀐 환경 속에서 반려견에 대한 정책을 좀 다 새롭게 펴야 된다. 그래서 그 정확 공약 명칭으로 따지면 동물 종합 관리 보호센터라고 하는 겁니다. 네. 종합 관리 보호센터를 만들고 그 안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위원회 정 성격으로 동물복지위원회를 두는 거고요. 네. 그 안에는 우선 지금은 우선 위탁을 하고 있는데 그 시설 자체가 민간의 시설에 위탁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 좀 최적화된 시설이 아니에요. 네. 그 동물 보호소가 그것을 좀 시민들이 좀 가까이에 갈 수 있는 좀 시내 중심에서 좀 가까운 곳에 적절한 시설을 설치하고 거기에 그 시민들이 뭐 자주 찾아올 수 있는 공간 정도의 거리에 하고 거기다가 동물 보건소도 넣고 또 동물의 또 이제 생로병사가 있으니까 동물의 그 어떤 마지막 이별하는 것과 네. 관련된 그런 시설도 넣어놓고 또 뭡니까 분양. 그러니까 기르다 보면 내가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 될 여건상, 수가 있는데 못 기를 여건상 그러면 이제 책임 못 지니까 나중에는 좀 버리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관리할 수 없으니까 버리는 것도 된단 말이에요. 버리는 사람이 나쁜 것도 되지만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좀 맡아주는 공간이 있고 그것을 또 새로운 주인을 찾아줄 수 있는 그런 매개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런 시설을 잘 이용한다면 좋겠다. 그래서 종합적인 것을 하는 동물 종합관리보호센터라고 하고 하는 겁니다. 말이 좀 길어졌네요. 네, 네. 그 기대해 주십시오. 지금 그러면 그 사모님도 수의사 같이 예. 하셨었죠? 꽈커플 꽈커플이요? CCC입니다. 캠퍼스 커플 C학점. 아 시약점 네, 감사합니다. 젊은 세대의 언어인 거죠? 네. 네. 셀프 근데 디스. 너무 좀 인터뷰가 무거워진 것 같아가지고 그냥 뭐 제가 그냥 간단한 질문인데 예전에 그 어려운 지금 그 자유한국당 그 홍준표 대표님께서 예. 그 이제 저서에서 돼지발정제 그 관련한 자기 이제 일화를 써가지고 예 그리고 대선 젊었을 때 때 뭐 많이 이런 화제가 일이 있었다 됐었죠. 대선 때 난리가 났었죠 사실은. 근데 이게 수의사 입장에서 수의사를 하셨으니까 수의사 입장에서 법적인 문제나 사실 뭐 그런 약을 쓰면 인간한테 위험하거나 뭐 이런 게 없는지 사실 궁금했어요 저는. 예. 그 뭐 당연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 홍준표 대표 책에 나온 얘기 뭐 대선 때 그것이 이제 부각이 됐지만 최근에 미투 사건 많잖아요. 네네. 최근에 미투 사건에 될 수 있는 정도 그렇죠, 수준이 그렇죠. 아니죠. 진짜 네, 맞아요. 우리가 너무 그걸 자꾸 잊고서 네. 미투가 어떤 특정 진영의 문제인 것처럼 예.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거라는 얘기를 여담처럼 좀 드리고요. 그 제가 이제 동물병원 하다 보면 옛날에 삐죽삐죽거리면서 이제 동물병원에 와서 그런 사람 표가 나요. 그래서 돼지 발정제 있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아 진짜요? 아 그럼요. 그 책에도 그걸 썼는데. 어. 예. 근데 그런 사람은 한 눈에 불순한 의도다. 이런 게 딱 감지가 된다니까요. 네. 또 실제 우리 병원은 돼지를 기르는 사육하는 사람들이 주로 찾는 병원이 아니고 그런 것이 약품만 전문으로 취급하는 병원을 하기 때문에 예, 맞아요. 잘 오지도 않는데 그런 이제 그런 상황도 모르는 사람이 오는 거죠. 음. 그럼 이제 어쩔 때는 짓궂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착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뭐 그 돼지 발정제를 가지고 어떤 뭐 이성에게 먹게 하면 네. 뭐 흥분 영화 같은 데 상태. 나오는 것처럼 뭐 그런 근데 그거는 사람이 만들어낸 생각이고 예. 돼지 발정제는 되고 호르몬제고 동물이 이제 임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축에서는 이 관계를 맺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생산성 동물이니까 생산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젖소 같은 경우에는 소가 하루에 우유를 막 40도 50도 더 생산하잖아요. 그것은 임신과 분만을 통해서 수요가 비유가 되는 거죠. 우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끼를 낳지 모르면 우유 나오는 게 정말 좋아요. 가볍게 드린 근데 질문이 너무 질문 대답이 가장 기셨어요. 예. 전문 분야여서 그래요. 아무래도 자 이제 네.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공약을 검증을 해보고 네. 후보로서의 자질을 우리가 우리가 검증을 해야 되니까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천안시의회에서 의정활동 오래 하셨습니다. 그렇죠? 12년. 지금 이제 3기 그 저기 삼선. 시의원을 해서 3선 하셨으니까 매니페스토 약속 대상, 예. 풀뿌리 자치 대상 뭐 이런 상들 많이 받으셨어요. 그래갖고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이번엔 짧게 본인이 의정활동하면서 참 잘하셨다 이거 이런 것들을 좀 잘난 척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네.
사실 많은데요. 많지만 네. 그 기억 남는 것들 생각해 보라 그러면 물하고 관련된 거네요 다. 네. 첫째는 그 천안 시민 중에 좀 변두리 쪽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은 네. 수돗물을 못 드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지금 예를 들면 뭐 병천, 입장, 직산 이런 데만 해도 그냥 그러니까 아주 지하수? 아파트니까 산 속에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기본적으로 그 면 단위의 중심이라든가 뭐 이런 데 있는데 뭐 500세대, 1000세대 되는 아파트가 수돗물을 못 먹는데 더 답답한 건 수도 배관이 그 앞으로 지나가는데도 수십 년째 못 먹는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 원인이 뭐냐면 그 수도를 이제 급수를 해서 먹으려면 원인자 부담금을 각 가정마다 해서 뭐 n분의 1 하면 30만 원도 되고 40만 원도 되고 그럴 텐데 해야 되는데 우리 개인 같으면야 뭐 가정집에서 가족 뭐 의사결정하는 사람이 먹겠다 하면 그 비용을 부담하면 되는데 아파트 특히 외곽 지역의 서민 아파트의 특성상 임대인 경우도 많고 뭐 신용 불량인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기숙사로 쓰는 데도 있고 다양한 주거 형태가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의사결정을 해서 그 500세, 1000세대 그걸 걷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시피 해요. 네. 그래서 천안시는 뭐 그냥 단순하게 수도 사업자로서 돈만 내면 먹을 수 있다 내일이라도 이 사람들은 그걸 못 마련하고 그런 악순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건 아니다. 수도법에도 자치단체의 책무로서 수도의 보편적 공급을 해야 될 의무가 있고 수도 사업자는 이게 경쟁이 있는 사업자가 아니니까 그렇지만 경쟁 사업자라면 서로 수요자를 모으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당장 장기적인 어떤 걸 위해서도 지금 당장 수용을 해주고 나중에 이제 또 수도 비용을 받을 수도 있는 건데 전향적인 태도를 좀 계속 촉구했었는데 잘 안 됐다가 그 원인자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최근에 뭐 근데 그런 데일수록 또 문제가 뭐냐면 뭐 불소 함량이 많다든가 뭐 심지어 비소가 검출된다든가 먹는 물 수준에 부적합한 거예요. 먹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생활하는데 마실 물에서 건강상의 우려가 있다고 하면 그건 비상사태잖아요. 네,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나서는 도록 촉구했고 결국은 조례를 바꿔서 네. 한시적 감면을 해줌으로써 천안시에서 한 3천여 세대 정도가 혜택을 봤을 거예요. 뭐 그런 거 또 얘기할까요? 아니 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하신 것 중에 가장 좋았던 것 제가 그냥 일반 시민으로 느꼈을 때는 시의회 그 회의를 이제 생중계 방송해 주시는 그러니까 많이는 안 보는 것 같지만 저는 사실 관심이 많아서 자주 보거든요. 그렇죠. 볼 수 있는 것과 많이 못 보더라도 안 보더라도 볼 수 있는 거 없는 것과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도 가끔씩 이제 이거를 다시 한번 중계해서 페이스북 라이브로 제가 이렇게 끌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시민들이 정치나 아니면 시의원분들이 하는 어떤 행위들을 잘 모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정보의 소통이 부족해서 하는 건데 그런 거에 약간 물꼬터 준 것 같아서 저는 사실 제가 가장 좋게 하신 것 중에 하나가 그거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번에 또 새로 제가 내놓은 공약 중에 만약에 제가 시에서 일을 할 수 있다면 시의 주요한 회의를 또 생중계하겠다. 그러니까 시에는 회의가 많아요. 중요한 회의가 많죠. 근데 이제 어쩔 땐 비공개해야만 하는 회의도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면 그것을 공개함으로써 회의에 준비하는 사람도 더 철저히 준비하게 하거나 네. 또는 시민들이 말씀하신 대로 시정에 대해서 더 많이 관심 가지게 하는 것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얼마 전에 또 이제 북 콘서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 엄청 많이 했었어요. 뭐 한 초반에 막 여러분들이 막 하다 보니까 이제 저는 좀 북 콘서트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오셨냐는 질문과 이게 사실 정치인분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도 많거든요. 왜 북 콘서트를 갑자기 하지? 일반 청년분들은 왜 정치인분들이 갑자기 북 콘서트를 하지? 이런 경우도 많아서 좀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보통 정치인들이 이게 선거철 되면 하는데 이게 정치 후원금 받는 행사로 인식돼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네네네. 그렇죠? 많이 들어왔습니까? 그래 저도 다른 정치 하시는 분처럼 북콘서트라는 걸 하게 됐는데요. 네. 그래서 많이 왔냐? 제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오셨어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좀 부담스럽기도 해요. 그러면 정치인에게 북콘서트 출판 기념회가 뭐냐? 글쎄요.
사람에 따라 틀리겠지만 사회적인 비판은 일정하게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네. 우선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선거를 앞두고 내가 어떤 정치적 세를 과시하기 위한 수단 하나.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불법적인 그러나 좀 타치 안 받는 네. 상대적으로 타치를 안 받는 네. 정치 자금의 네. 모금, 네. 좀 검은 돈의 모금 창고 네. 이렇게 활용하는 거 아닌가라고 네네. 생각하는 게 좀 일반적인 일반적인 비판이죠. 네네. 그 제 얘기가 아니고. 네네. 근데 첫째 세과시라는 거는 정치인이 출판 기념 때 되면 막 수많은 사람들을 초청하고 또 어쩔 수 없이 막 유력한 정치인한테 많이 갈 수밖에 안 가면 눈도장에도 찍어야 되고 또 거기 가면 유력한 또 정치인들이 많이 와요. 친분을 과시하기 위해서도 막 다른 지역에 그렇죠. 국회의원 네네네네. 중앙에 무슨 맞습니다. 오고 못 오면 영상 영상, 메시지라도 맞아요. 보내. 사실 그것만 다 틀고 막 하는데도 뭐 전체도 뭐 1시간 이상씩 걸리고 그렇죠. 예. 근데 의뢰 그러려니 하고 또 잘 참아주죠 오신 분들이. 네, 우리 사회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익숙해진 거죠. 그러니까 세과시가 분명히 있는 거고 뭐 2,000명 왔다 3,000명 왔다 뭐 보도자료 막 서로 다퉈서 뿌리잖아요. 뭐 확인 안 해봤지만 네. 그만큼 많이 왔다는 거고 막 길이 막히고 그러니까 그 어느 정도인지 명절 때도 안 막히던 길이 막히고 막 이런 거죠. 그래서 전형적인 세과시고 두 번째는 책 출판 기념회는 이제 기본적으로 책을 출판한 걸 기념하는 행사인데 서비스 차원에서 책을 갖다 놓고 그 자리에서 꼭 보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팔 수도 있는 부수적인 게 팔아야 되는데 네. 책을 막 출판사에서 서점으로 안 가져가고 다 갖다 놓죠 체육관에다. 네. 예, 모든 생산된 책은 다 그걸로 가져가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그것을 돈을 책값에 대해서 어디도 잘 안 써 있고 그렇죠. 또 요즘에 카드가 일상화돼 있는데 카드를 뭐 받았다는 데는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그 봉투를 내요. 그렇죠. 약간 축의금, 그러니까 어떤 예식장에 가서 예예 맞아요. 축의금 내고 축하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결혼식장을 이렇게 얼마나 했는지 확인해서 써준 사람이라도 있는데 그런 사람도 없어요. 여기는 큰 통만 돈을 담을 수 있는 큰 그 통만 많이 여러 군데 비쳐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뭐냐면 경우에 따라서는 관계에 의해서는 좀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온 사람도 많을 거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는 좀 부담을 주는 거고 지역사회 부담을 많이 주는 걸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그 선거 자금, 또 정치 자금을 좀 음성적으로 모집하는 창구로서 활용되는 거 아니냐. 이런 두 가지 큰 비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하면서 그 좀 책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제가 좀 생각보다 순수한 데가 있어서 그것을 출판 기념의 본연의 의미로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좀 정리하고 알리는 의미가 있겠다라고 해서 작년 여름부터 좀 그 카페에 시간 날 때마다 앉아가지고 막 노트북 갖다 놓고 썼었어요.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속도도 안 나고 또 그래서 집사람한테 SOS 쳤죠. 아 네. 그래서 공정 조자로 되군요. 당신이 좀 도와줘. 왜냐하면 살아온 것에 같이 궤적이 비슷하니까 예. 당신의 얘기나 내 얘기나 비슷하지 않겠냐. 그래서 오히려 그 아이디어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정하게 여러 꼭지는 집사람이 네. 뭐 애를 키우는 과정, 네. 동물병원에 있었던 에피소드, 또 정치를 하게 된 거에 대한 시각이 또 집사람의 시각이 또 있었고 네. 그렇게 하면서 하니까 또 책 한 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출판 기념을 했고 그 사회적 비판에서 좀 벗어나기 위해서 책은 정가에만 판매한다. 그래서 실제 카드 체크기를 4대나 준비를 했는데 좀 그게 좀 달랐었어요. 저도. 근데 4대까지 준비 안 해도 되는데 너무 많이 팔릴 줄 알고 2대만 있었어도 됐는데 아, 네. 그랬습니다. 네. 저도 책을 읽어봤는데 그 사모님이 쓰신 부분이 더 좋더라고요.